네, 안녕하세요. 회태맨입니다. 오늘은 우유 스티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유 스티밍을 하는 이유는 우유를 데우고 우유 거품을 만들어서 스팀 밀크를 만들기 위함이죠. 이 스팀 밀크로 여러가지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 음료들을 만듭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우유 스티밍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조금만 손에 익으면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스티밍은 딱 두 가지 과정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거품을 만들어주는 공기 주입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만들어진 거품을 잘게 부숴주고 우유와 우유 거품을 섞어주는 혼합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스팀의 열로 인해 우유가 데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직접 스팀을 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스팀 완드의 위치부터 잡아줄 건데요. 완드에 이렇게 스팀 피처의 주둥이를 고정시켜 줍니다. 그러면 스팀 과정 중에 피처를 고정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곳이 생기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고정만 된다면 굳이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한쪽에 지지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피처의 주둥이를 이렇게 걸쳐준 상태로 완드를 피처의 가운데 넣어줍니다. 이렇게 가운데 넣어주시고요. 각도를 살짝만 틀어서 우유를 회전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스팀 완드를 고정시켜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살짝만 틀어져서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가 돼도 되고 여기가 돼도 되고 여기가 돼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우유만 회전시켜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잡으면 우유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반대로 이쪽이면 우유가 이쪽으로 회전하겠죠. 아무튼 우유가 회전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 상태에서 피처를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팀 양을 조절해 주면 됩니다. 자, 아까 두 가지 과정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공기 주입 과정인데요. 스팀을 켜주고 피처를 이렇게 살짝만 내려서 스팀 완드가 우유 표면에 살짝 놔주면 요 사이로 공기가 주입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거품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최대한 이 과정은 빠르게 끝내주셔야 됩니다. 공기 주입을 살짝 해보면요. 네, 방금 소리 들으셨나요? 이 소리와 표면의 형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자, 살짝 내려서. 네, 이렇게 치익 소리가 나면서 거품이 빠르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소리가 날 때 공기가 주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공기 주입이 끝나면 이 상태에서 피처를 그대로 살짝만 올려가지고 스팀 완드 끝을 우유에 담궈줍니다. 이렇게 스팀 완드 끝이 우유에 담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거품이 생성되지 않고 이미 생성된 거품이 잘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이 피처 내부의 우유와 표면의 우유 거품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롤링이라는 혼합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공기 주입과 반대로 길면 길수록 더 부드러운 우유 거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완드 끝을 완전히 담그고 스팀을 켜주면 네, 잘 들으셨나요? 아까와 같이 치익 하면서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는 아니고 약간 새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유가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 롤링 과정을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만 계속 해주면 우유 스티밍이 끝이 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다만 여기서 추가로 생각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공기 주입 과정은 최대한 빠르게 끝내야 됩니다. 보통은 우유가 40도 이하일 때 공기 주입을 모두 끝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 혼합 과정이 길면 길수록 더 부드러운 거품이 생성되는데요. 우리가 무작정 롤링을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유가 70도 이상이 돼버리면 우유 내부의 단백질이나 아미노산들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유에서 그 우유 특유의 비린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스팀 우유는 음료 제조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유 스티밍의 전체 과정은 70도가 되기 전에 모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 조건에서 혼합을 길게 가져가려면 앞쪽에 공기 주입을 빠르게 끝내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즉 초반에 필요한 만큼의 거품을 빠르게 주입하고 70도 이전에 최대한 많은 롤링 과정을 거쳐서 표면에 윤기가 나는 벨벳 밀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티밍 전과 후에 퍼징을 해줘야 되는데요. 퍼징이란 영어라서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스팀을 간단히 켰다가 꺼주면 됩니다. 이게 퍼징이에요. 이 퍼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스팀 전에는 스팀 완드 내부에 수증기가 물로 변해서 고여 있습니다. 그 물을 빼주기 위한 작업이고요. 스티밍 후에 해주는 퍼징 같은 경우는 스티밍이 끝나고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죠. 네, 이 점들을 기억하고 아까 배운 대로만 스티밍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퍼징을 하고 스팀을 켜고 빠르게 공기 주입을 끝마친 다음에 스팀 피처를 살짝 올려서 70도가 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롤링을 해줍니다. 그렇게 스티밍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퍼징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유를 가지고 스티밍을 직접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가정용 머신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상업용 머신보다 스팀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조급함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70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도를 도대체 어떻게 재냐? 물론 매번 온도계로 재면 되지만 사실상 그건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손으로 온도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네, 지금 보시면 6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 65도에서 70도 사이가 굉장히 이상적인 스티밍 온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온도를 방금 저처럼 몸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기억하고 거기까지만 스티밍을 해준다면 온도도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뭐 70도 딱 정확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팀 연습 팁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스팀 피처에 찬물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찬물을 받아주시고요. 퐁퐁을 한번 짜서 자, 이 퐁퐁이 담긴 이 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유값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물과 퐁퐁으로 먼저 익숙해지면 그 이후에 우유로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드러운 벨벳 밀크를 만드는 우유 스티밍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